귀로 읽는 베스트셀러, 베스트텔러입니다. 눈을 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는 아주 현실적이면서 매우 냉정하게 무조건적인 힘내라는 응원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녹록지 않은 현실,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인생사를 담담히 풀어내며 그 안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말해준 것. 즉, 이 책은 분홍빛으로 가득한 이상적 이야기가 아닌 고민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오히려 위로와 힘을 준다. 총 5파트 27장에 걸쳐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고난과 고민이 많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해준다.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알려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결국 새삼스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다. 저자인 라오양의 부엉이는 뒤통수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터넷 시대의 고양이 집사. 시간과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열정적인 글들로 시끄러운 세상을 파헤치기를 좋아한다. 당신에 대한 사랑은 책임질 수 없지만 그 대신 당신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운명은 본래가 그렇다. 세상의 진실하고 선량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것과 마주치게 한다. 기약 없이 찾아오는 따뜻함을 느끼게도 해주고 또 기약 없이 떠나가는 이별을 맛보게 한다. 또 관심과 사랑을 원하지만 끝내 얻을 수 없게 하고 잃었다가 되찾는 감동도 준다. 그 때문에 당신은 사방팔방에 도사리는 위험과 악의를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동시에 인생이 가진 우여곡절을 겪게 해주면서도 또 다른 탈출구를 준비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 또한 본래가 그렇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또 누군가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사며 중시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당신을 얕보며 무시한다. 또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기쁨으로 남에게 미움받는 우울함을 잠재우라. 또 능력을 인정받는 데서 오는 자부심으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제압하라. 그리고 칭찬이 주는 충족감으로 비판이 주는 좌절감을 지워버려라. 모든 일은 시작하기도 해나가기도 끝내기도 어렵다. 녹록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당신이 꼭 봐야 할 책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하기도 해나가기도 끝내기도 어렵다. 그만큼 녹록지 않은 인생 속에서 삶 대부분은 역경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는 대개 세상의 평가와 남의 시선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머릿속은 나의 정원이지 남이 함부로 날뛰는 운동장이 아니다. 삶의 진상을 정확히 꿰뚫어 볼 줄 알아야 천방지축 요동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매일매일을 문제없이 살아가려면 삶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분별력을 키워야 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삶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전제, 즉 생명에 대한 사랑만큼은 마음속에 꽉 품고 있어야 한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고역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대한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난 잘 모르겠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 맞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넌 어쩌겠다는 건데?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런 걸 좋아하니?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넌 또 왜 그 모양인데?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침묵해야 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못마땅해서 눈의 흰자위가 저절로 치켜 떠진다면 아예 눈을 감는 것이 좋다. 근엄하고 엄숙한 어른이 되기 전에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어리석고 경박한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바란다. 당신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인생의 연기자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기를 바란다고 얘기한다.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줬을까? 만일 아니다이면 다시 한번 자문해야 한다. 뭘 믿고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겠는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른바 세대 차이란 자녀들이 숱한 고민거리를 제때제때 부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한다. 인간의 유격 중 식욕이 가장 강한 탓에 매번 갈비, 오리구이, 햄버거, 치킨에 무너지지 않나? 낮에 5,000보를 걸었다는 핑계로 저녁에는 밥 한 그릇 더 먹지 않나? 밥 한 숟갈 더 먹는다고 살찌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나? 커피 리필을 해준다고 혹은 두 잔째는 50% 할인해주기 때문에 한 잔만 마시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나? 함께 술 마시고 놀아줄 친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건 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 세상에 억울한 뚱보는 없다. 다른 파트에서는 즐거운 인생은 도피라는 방식으로 눈앞에 힘든 현실을 잊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헤쳐 나아가야 한다는 각오로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른바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삶은 그러한 생활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뒤에 얻는 포상이다. 실망은 희망으로 눌러야 하고 슬픔은 노력으로 절제해야 한다. 생명에 대한 모든 연연함 속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강력한 것이 있다. 부디 차분한 어른이 되자. 속세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또 초연할 수 있고 아무런 원망 없이 마음껏 살다가 충만감과 초연함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한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 이 책은 에세이 같지만 자기계발 서적이다. 참 현실적이고 직설적이어서 따끔하면서도 깨달음이 많았던 책이다. 위로보다는 충고에 가까웠던 책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읽기 전 아무렇지 않은 척이 나는 괜찮은 척, 힘들지 않은 척 한다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그런 표현보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는 것 같았다. 지금 현재에 안주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빨리 자기 합리화에서 빠져나오고 현실을 직시하며 똑바로 앞을 바라봐라 한다고 충고해 주는 것 같았다. 이런 한 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자제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라고 저자는 말을 이으면서 감정을 발산하는 데 있어 조심해야 하고 스스로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숨길 수 있는 가면을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이해는 되지만 적용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이 책은 내 주관을 지키고 내 삶에 적극적이면서
또한 신중한 태도를 가진 판단력이 있는 내가 되라고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